안녕하세요, 퇴사맨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도 기업에서 10번의 퇴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처절한 현실과 제가 느꼈던 부분을 솔직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준비 안 된 퇴사는 몸과 마음에 해롭다. 제 여러 퇴사 경험 중에서 며칠도 못 다니고 퇴사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나름 1년 이상 새로운 일을 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직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뿌듯하고 제 스스로에게 기대가 컸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을 못 다니고 정신공황이 올 정도로 힘들더군요. 이게 누구에겐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냐, 그 경력에 그 연봉이나 주는 거면 감사히 다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었어요. 저도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러면 안 됐던 건데, 결론적으로 한 달은 채 못 다니고 퇴사를 했었죠. 이유를 굳이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나랑 잘 맞을지, 거기서 내가 하려는 일이 앞으로 내가 그리는 그림에 필요한 일인지 등등. 사실 그때 이직을 했던 이유가 그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당장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감정에 의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이 퇴사를 겪으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멘탈이 아주 바사삭 붕괴됐습니다. 어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회당 15만 원 정도 했던 심리 상담도 몇 번이나 받았죠. 지금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하면서 멘탈을 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도 안 먹고 진료도 안 받으러 간 지 꽤 됐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짜 멘탈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면은 무조건 정신과라도 가세요.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이라도 받아서 먹고 하면은 무조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약의 효과도 있지만은 내 자신을 돌보고 좋아지게 하려는 내 스스로의 작은 의지가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비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심리 상담도 좋고요. 돈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사해보셨나요? 저는 최근 1년 동안 제 자취집도 이사를 했고 부모님 이사도 도와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지출이 엄청 커요. 아무리 최대한 살림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집에는 그 집에 맞는 가전이나 가구들이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퇴사하고 이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퇴사하고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점이 그냥 한 회사만 쭉 다녔을 때보다 돈이 잘 안 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퇴사하고 이직하는 사이에 중간에 공백기가 있잖아요. 이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벌게 되죠. 단순히 돈만 안 버는 거면 다행인데 나름 퇴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한다고 여행을 간다든지 친구들에게 술 한 턱 낸다든지 이런 평소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더군요.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의 액수가 줄어들고 성과급을 근무 기간을 다 못 채워서 100%를 다 못 받는다든지,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은 3년 혹은 5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장기 근속 포상, 이런 것도 못 받는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근무지가 바뀐다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고려를 해야겠죠. 갈수록 이직이 어려워져요. 앞으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근속기간과 이직 횟수는 한 사람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사와 이직을 밥 먹듯이 하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 경력 채용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력서를 보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퇴사와 이직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우선 의문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왜 여기서 이렇게 짧게 다니고 퇴사했지? 우리 회사로 와서 적응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좋은 스펙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더라도 이력서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 비슷한 스펙의 다른 지원자들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룰 예정이긴 한데 여기서 이력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력서는요? 이력서와 경력 기술서를 보면서 의문이 들지 않는 이력서가 가장 좋은 이력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는 이라는 의미는 학교와 회사 경력 기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4에서 5년, 남성은 6에서 8년 정도 학교를 잘 다니고 큰 문제 없이 학교를 잘 졸업하고요. 그리고 공백기 없이 회사에 잘 취업해서 이직도 여러 번 하지 않은 깔끔한 이력을 의미합니다. 안타깝지만은 이게 현실이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아니면 야 퇴사맨, 나는 너처럼 이직도 많이 하고 경력도 이상한데 답이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답은 내 안에 있구나. 결론적으로는 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교집합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결국 회사와 이직 횟수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내 페이스로 일하면서 행복하게 돈 버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군데의 대기업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해보지 않고 온전히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만 결정을 했었어요. 주변에서 야, 너 거기 다니면 거기 할인도 받고 좋겠다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게 그 회사를 다니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하지만 그 회사의 일이나 문화는 퇴사맨 저라는 사람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 안 맞는 옷을 입고 일하면서 속은 많이 골마지고 있었죠. 결국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던 곳에서 나오면서 길을 잃게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 제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이전에 어떤 걸 했을 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정도 있었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때 처음 MBTI라는 것도 진지하게 접했던 것 같아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채용이나 이전에 했던 헤드헌터 일을 제 MBTI 결과를 보고 해보자는 결정을 했었거든요. 내가 ENFP인데 한 블로그 글 중에서 ENFP이신 블로그 주인장께서 쓰신 글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헤드헌터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한 기업에서 채용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쓰신 글 내용은 본인이 ENFP인데 이 ENFP라는 성향이 헤드헌터라는 일과 어떻게 잘 맞는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글을 보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과 사회, 회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의 교집합을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되는지를 나름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경력 채용이나 예전에 했던 헤드헌터 일이 그 전에 했던 어떤 다른 일보다도 저랑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좋은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 기업에서 현재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면서 동시에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헤드헌터와 대기업에서 경력 채용 일을 하면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에 필요로 한 인재를 찾고 이직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력을 보고 이직 케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사람은 각자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학교로 나오고 삼성, SK, 구글 이런 회사를 다닌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월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좀 더 좋은 급여 수준과 복지를 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게 곧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기업의 구성원들은 본인의 이름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삼성, SK 이런 이름으로 그들 자신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런 것을 추구했던 시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강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고 사회와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나가는 것이 결국 행복하게 살면서 돈도 잘 벌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직장인분들의 어려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고 이것을 사회와 기업에 필요로 하는 부분과 어떻게 잘 접목시킬 수 있을지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제 생각과 정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제 생각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주시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맨이었습니다.